안녕하세요.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리플 작가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그동안 뭘 했었냐면 바로 책을 썼습니다. 탈고 얼마 전에 했어요. 탈고했다고 하면 보통 그럼 책 언제 나와요? 이러는데 사실 탈고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제 제가 탈고했다고 하면 바로 책이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그리고 요즘은 1인 출판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좀 작가 입장에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어요. 참고로 저는 이번에 어느덧 6번째 책을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나무를 너무 많이 죽였네요. 이번 책은 좀 잘 되길 바라면서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그러니까 출판이 크게 보면은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학은 이제 소설이라던가 시라던가 에세이라던가 이쪽이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서라고 하죠. 그 작법서거든요. 그리고 약간 작법서와 에세이 중간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한번 해봤어요. 크게 빚은 못 봤는데 그래도 그런 6권 정도 책을 냈으니까 좀 그런 책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다니다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의 통과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만 활동한 거 아니고 북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잠시 임시 휴업 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비문학 지금 실용서 중에서도 또 지금 작법서라고 해서 왜 보면 뭐 글씨 쓰는 법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보다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이런 작법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문학 쪽은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비문학 실용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세서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영상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맨 먼저 출간 제안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근데 요거는 조금 갈래가 2가지 종류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먼저 출판사에 이런 내가 컨텐츠로 해서 책을 내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반대로 출판사가 눈여겨본 저자를 컨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책을 내기 전에도 출판사에 다녔었고 북디자이너로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지켜보던 그 출판사와 자연스럽게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좀 눈여겨본 이제 대표님이 이런 캘리그라피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내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제안서를 넣는 경우에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받거나 이제 제안을 주거나 필요한 거는 목차죠. 컨셉이랑 내가 어떤 책을 쓸 것인가, 주제랑, 그리고 뭐 초고 샘플 원고라고 하죠. 그거를 한 파트 한 1, 2장? 출판사가 조금 어느 정도 이런 책의 분위기,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는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책의 꼴을 만들어서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북디자인을 해서 인디자인은 다를 줄 알지만 인디자인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보고 있는 격이거든요. 디자인을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는 한글로 작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출간 제안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글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게
목차를 잡는 거죠. 이 목차라는 게 이제 여기에 컨셉이랑 이런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들어가 있는데, 목차는 실용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게 금방 나올 때도 있는데 아닐 때가 사실 더 많죠. 이제 목차를 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뼈대거든요. 뼈대고 골조고. 그래서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실용서라고 해서 제가 제일 많이 쓴 그간 5권의 책들은 대부분 이제 미술 기법서인데, 이제 캘리그라피든 뭐 수채화 일러스트레이션이든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크게 나뉘는 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데이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미션을 줘가지고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미션 수행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크게 나누면 저는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데이 방식은 사실 선호는 안 하고요. 제가 쓸 때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기초부터 고급 응용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서의 뼈대를 잡아요. 근데 난이도라던가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머릿속에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 안에 잘 녹여내야 되는데, 거의 책에 목차가 세워지면 전 절반은 썼다고 보거든요. 우와, 절반. 그만큼 목차가 중요하고, 이 목차를 가지고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3번째 단계는 이제 초고라고 하는데, 초고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샘플 원고라고 좀 쓸게요. 이렇게 샘플 원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목차에 관련해서 이제 그 파트의 앞장에 뭐 1, 2장 정도? 페이지는 보통 한 20에서 50p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라고 이제 출판사 이제 담당자, 보통 에디터라고도 하고 이제 기획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제 책을 담당하는 그 기획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 원고를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목차 다음으로. 왜냐하면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고, 여기에서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원고를 다 쓰고 나서 고치는 건 너무너무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특히나 이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사진 자료도 많고 작품도 그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지난해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꼬박 걸릴 때도 있고요.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초고 원고를 정확하게 컨셉을 딱 잡아서 작업을 미리 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 분위기로 계속 원고를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고 나면 이제 4번째 원고 작성을 하게 되죠. 지금 원고 작성 같은 경우에는 안 보여줄 수 없다. 제가 지금 영문 캘리그라피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처음 공개하네요. 유튜브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그냥 한 파트 분량이에요. 근데 제가 총 7파트였나? 그래서 스캔하는 분량만 한 180개, 그리고 중간에 작업 과정을 다 찍고, 요즘은 이제 실용서는 사진이랑 작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요즘은 작가들이 사진까지 찍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작업 과정을 찍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전문 사진 작가가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나중에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을 하고 사진과 작품과 그 작업 과정들을 쭉 이제 내가 세운 컨셉 아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지난한 과정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꼬박 7개월이 걸렸어요. 이제 바로 탈고로 가게 됩니다.
이제 탈고를 하게 되는데, 탈고하면 좋죠. 이제 탈고를 하고 나면 이제 에디터 기획자한테 이제 원고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디터는 뭘 하느냐, 이제 일단은 원고를 다 한번 보겠죠. 우리가 컨셉대로 잘 원고가 완성도 있게 완성이 되었느냐. 이 단계에서 만약에 별로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문장력도 떨어진다, 저희가 문학적 글쓰기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탈고하고 나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경우는 많진 않았고요. 일단은 초고 부분에서 많이 수정을 하는 편이고, 거기에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탈고까지 쭉 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미진하면 이렇게 사이클이 돌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무한 리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최종 탈고 완성 원고가 나오고 나면 에디터는 이제 바로 이제 북 디자이너한테 발주를 넣거든요. 근데 이 발주는 보통은 요즘은 내부 이제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웃소싱해서 이제 디자이너 외주분들한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케바케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왜 북디자인 한다면서 본인 책은 디자인 안 해요? 이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책을 제가 디자인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경험은, 뭔가 저자가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원고의 완성도라던가 아니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태고 조금 파트를 끼워 놓고 이런 큰 어떤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이 디자인에 첨착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너 책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제가 첫 책 이후로는 제 책을 디자인하지 않아요. 뭐 그거는 좀 사정이 길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디자이너 발주를 줍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발주가 되면 이제 보통 뭐 2주에서 뭐 한 달 사이에 이제 디자인 시안이 오겠죠. 그래서 디자인 시안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이상,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선택하게끔 하는 출판사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자비 출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디자이너 무덤이야. 제가 내분의 디자이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샘플이 나왔을 때, 시안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컨셉으로 구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1교 안 치고 나면 수정이 디자인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자이너 발주를 해서 남의 손을 빌어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끔 충분한 출판사와 논의와 수정을 거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단 디자이너한테 다이렉트로 저자랑 붙여주진 않습니다, 이때. 왜냐면 싸움 나요. 그 디자이너랑 저자랑은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중간에 중재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디터가 바로 그때 에디터가 굉장히 빛나게 되는 건데, 에디터는 이제 양쪽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만큼은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이 책을 원고를 가장 많이 보고 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에디터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둘의 공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결정이 픽스가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탈고하고 나서 이제 시작인데, 디자이너 발주부터. 그러면 이제 보통 책이 1교, 2교, 3교, OK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미진하면 4교, 5교까지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교에서 보통 정리를 하고 OK교 이렇게 내는데, 일단 1교가 먼저 오겠죠. 1교 이제 하면 1, 2교에서는 좀 종이 교정을 하고 3교에서 PDF 교정을 합니다. 근데 1교를 이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 틀린 거나 잘못 안 친 거 외에 전체적인 책의 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1교이기 때문에 1교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최소. 1교 같은 경우에는 2교, 3교는 금방 보는데 이거를 이제 교차로 에디터와 작가가 이렇게 디자이너와 2인 삼각을 해서 이 1교를 보고 난 다음에 2교, 3교를 하고 나서 보통은 OK교는 이제 OK교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가 이제 보고 이거를 바로 인쇄소로 이제 넘기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뭐 OK교까지는 저자가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정말 책에 크게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지 번호가 바뀐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인쇄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쇄사고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1, 2, 3, 4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1교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교를 보면서 이제 1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거 전체 책을 안 치려면 최소 뭐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내외 뭐 그거보다 못할 때도 있지만 여튼 안 치는 그때 이제 저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때 1교 때 이제 마케팅이랑 요즘은 저자도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 같아요. 저는 책을 내면 그냥 팔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당해보지 못해서 모르겠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마케팅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하긴 한데 여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또 에디터 분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중요한 게 제목 거의 책은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한 2교 마무리 될 때쯤에는 디자이너도 이제 표지 디자인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교가 마무리될 때쯤에 제목이 픽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다가도 고민하고 산책하다가도 고민하고 그래도 그렇게 좋은 제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분이 잘 안 오셔. 여튼 책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떤 컨셉으로 내가 이 책을 만들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책을 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고 어떻게 하면 독자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 그걸 되게 열심히 고민합니다. 지금도 어렵고 그런 SNS나 펀딩이나 이벤트 같은 거 저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사실 출판사 땡큐죠. 일단은 출판사가 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건 요즘 책이 많이 안 팔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출판사들도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마케팅을 선호를 하지 못해요. 이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자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 마케팅 부분은 한번 나중에 좀 따로 제가 이번 책 나오면 한번 쫙 해보고 또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좀 저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과정이 많아. 책이 쉽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탈고하고 나서 할 게 너무너무 많아. 이제 인쇄처에 그 OK교를 넘기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OK교를 출력실이라는 따로 필름집에 맡겼었어요. 근데 요즘은 필름을 만들 수도 있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반대 반인 것 같은데 CTP라고 해서 이게 전자출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필름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이거는 판이 있는 거고 요거는 필름이 있는 거고 조금 제가 그래도 출판사 다녔으니까 조금 썰을 더 풀게요. 이게 필름 같은 경우에 장점은 필름이 가격이 비용적인 부분이 떨어지죠. 새가 거듭될수록.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2,000부도 좀 안 찍고 1,000부 찍는 데도 많고 1,000부 미만으로 찍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한번 찍어본다 그러면 CTP로 가는 경우도 많이 늘었어요. 거의 지금 한 50도 50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CTP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운되죠. 왜냐면 맨 처음 1교 때는 필름보다 필름 비용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경우에는 필름이 좀 유리하고 초판인 경우에는 CTP가 유리하겠죠. 내 책이 정말 두고두고 많이 팔릴 것 같은 출판사에서 미는 책이야. 그러면 출판사에서 필름 할 수도 있어요. 필름 CTP 뭐 아니면 요즘은 CTP도 보관을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케바케인데 출판사가 결정하는 좀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인쇄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 전에 오케이교 전에 별땡땡. 자, 이제 가제본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인디고 출력이다. 이 인디고라는 게 뭐냐면은 왜 CMYK라고 해서 우리 인쇄를 할 때 이미지가 저희 많은 책이잖아요. 일단 실용서들은 거의 대부분 사진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컬러죠. 그래서 이 CMYK 4색분의 인쇄기를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출력기예요. 그거 이름을 따서 인디고 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그냥 똑같아요. 인쇄 그거랑. 그래서 가제본을 조금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좀 뽑죠. 왜냐면 인쇄 컬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저자한테까지 가제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감리 과정이 있어요. 인쇄에서. 그래서 가제본을 들고 가는데 저자가 직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은 출판사에서 그냥 가지 저자가 같이 가자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출판사마다 좀 달라요. 이게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뭐 그림책이라던가 이런 거는 왜냐면 원래 색을 알고 있는 저자가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인쇄 지식이 너무 전혀 없고 그냥 그러면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만이어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 도움은 좀 되겠죠. 왜냐면 감리를 출판사 다닐 때 제법 봤으니까 CMYK가 뭐 먹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저자분을 데리고 가봐야 도움이 그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리까지 좀 제대로 봐보고 싶다 그러면 인쇄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런 과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감리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가제본을 좀 요구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인쇄 전에 내가 책이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감은 익힐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색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저자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출판사 입장에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인쇄소에서 모든 책이 나와서 이제 종이를 또 자르겠죠. 판형에 맞게 자르고 다시 이제 떡제본도 할 수 있고 뭐 제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제 본드 칠을 하고 뭐 실로 꿰매건 사철이라고 하죠. 실로 꿰매건 뭐 싸바리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후가공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서점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책이 이제 보통 1000부, 2000부 이렇게 되니까 배본사로 가게 됩니다. 배본사는 저 때는 뭐 날개나 북새 뭐 이런 데 많이 썼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주고 하는지. 일단은 전국에 전국망이 있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쿠팡 같은 거죠. 이제 물건을 미리 창고에 받아서 이걸 여기 이렇게 서점에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점에도 배본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통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저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유통에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 입장에서는 유통이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배본사에서 하루 이틀이면 다 깔려요. 온라인.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책을 안 보는 시대지만 전국구로 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책을 만든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진한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드셨다고 하면 정말 저는 제가 책을 만들어 본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저도 책 출간 앞두고 사실 되게 약간 초조하고 독자들의 선택을 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건빵이 사료값도 좀 벌어줘야 되고 최선을 다해 썼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책을 골방 작업실에서 묵묵하게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준비한 작가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헌빵아 네 사료값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리플 작가였습니다.